안녕하세요, 원예림입니다. 뉴스에서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? 이처럼 다니던 헬스클럽이 갑자기 몇 개월치 이용료를 미리 받아놓고는 바로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. 헬스장을 장기로 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. 뭐야, 지금 갑자기 빨라지고 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2018년 5월부터 헬스장을 운영하게 된 관장이다 트레이너 김민구입니다. 회원권 가격은 한 달 기준 평균 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숙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지역 상권이 이제 주거단지냐 또는 뭐 자취하는데 또는 회사 이런 거랑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 주거지예요. 처음 다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을 먼저 등록하신 후에 지속성 가능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재등록하시는 편이고요.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개월 등록하시고 그 이상 계속 하시려면 연장하시는 편이에요. 일단 운동이라는 것이 흥미가 있어야지 지속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달을 등록해 본 뒤에 이제 흥미가 맞거나 또는 의욕이 있을 때 연장선으로 재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트레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의 관점은 운동을 제대로 해야지 효과도 좋지만 부상 위험도 줄고 목표로 한 목표 지점까지 좀 더 빠르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PT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 대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되긴 되죠. 공부로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하루에 공부를 10시간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알 수 없다 이거죠. 전보다는 무조건 더 좋아지고 다이어트 기간이 세팅이 되면은 그 의지력으로 이제 지도자를 잘 따라가면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.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 트레이너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. 그리고 헬스장을 다녀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분별을 하려면은 그 회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짠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지인들이 뭐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제 이 업계에 보면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뉘는데요. 뭐 전공자가 좋은 사람이고 비전공자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. 현장에 나갔을 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회원님들을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스쿼트 동작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 스쿼트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. 맞춤형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개인 서비스가 이제 개별화된 이제 사람의 성향에 맞는 운동, 선행되는 이제 절차별로 이제 운동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. 제 기준에서는 아무 부연 설명 없이 그냥 하라고만 강요하시는 분들, 그냥 하면 된다, 그냥 해, 그냥 하다 보면 된다라는 분은 트레이너로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.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게 되려고 배우려고 하는 건데,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해라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, 제가. 저 같은 경우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해요. 단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해도 팀이 잘해서 이겨줄 수가 있어요.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축구나 뭐 농구, 야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센스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운동 능력. 근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유전자라는 이제 변수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하면은 전보다는 더 좋아져요. 유전자에 따라서 같은 기간에 더 많이 좋아지고 더 많이 좋아지지 않고 발달이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.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면 일단 방문 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흥미가 떨어지고 싫어버리면은
이제 피트니스 센터 자체 방문을 안 하게 되니까 하질 않게 돼요. 처음에 이제 건강 목적으로 운동에 취미를 붙이려고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운동을 시켜요. 식단에 관계없이. 그렇지만 내가 바디 프로필 또는 뭐 대회를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식단을 같이 들어가요. 그 차이예요. 아무래도 이제 식욕 자체가 상당히 일상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셔요. 또 뭐 지나가다 뭐 음식 냄새 충동을 못 이기고 드시고 오시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다 있는 무조건 있어요. 사람이라면 주말에 이제 평일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식단 잘 하시는데 이제 주말에 쉬다 보면은 계속 음식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자기도 이제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.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세요. 요즘에 이제 그런 컨텐츠로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내 신체 능력에 대한 개별성을 누가 체크해주지 못하니까 이제 위험 부담이 약간 따릅니다. 온라인 PT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. 제 스스로 드는 의심이 저거에 대한 운동 동작이나 이제 저 사람의 신체 개별성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또는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동작으로서는 똑같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만져봤을 때 근육에 텐션이 안 가해질 수도 있어요.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체크하는지 약간 의문점이 들긴 들어요. 2019년 새해는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한번 건강한 취미 활동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새해를 맞아 헬스장에서는 새해 결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머니랩 구독자 여러분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2019년 건강도 현명하게 챙길 수 있는 좋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머니랩이었습니다. 이제 운동 좀 해볼까? Money rap.